자, 6월 달부터 연준이 이제 스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제 다 잡혀서 스킵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겠다는 게 공식한 게 한 6월 경으로 들어올 때쯤이었으니까 6월부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보이고, 이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일부 포기하거나 금융시장 안전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큰일을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가져간다면 이런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시장도 자신감을 보인 게 이제 6월부터인데,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보통은 이제 그 2008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얘기는 그때부터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2006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으로 잘 가던 시절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미국의 주택 공급량이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 근데 집값이 더 안 오르면 모든 게 오른 집값으로 돌아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2006년부터 그래서 집값 상승률이 꺾이면서 그때부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도 그때도 경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브프라임은 그냥 어찌됐든 이자만 내고 있으면 그냥 먼저 산 집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새로 산 집에 이자를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미국의 갭투자지 뭐. 그러니까 100%를 대출해 줬으니까 갭투자잖아요. 갭도 아니 갭이 제로니까 그냥 그 로직으로 돌아갔는데, 이거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이자가 그때 이자 연준도 뭐 지금하고 금리가 같았으니까 결국 싼 게 아니었죠.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라고 했다가 2008년 3월에 베어 스턴스가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부도가 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연준 금리도 이제 인상이 끝나고 동결되지도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치를 거 다 치렀고 동결됐으니까 이제 괜찮아졌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고, 9월 달에 딱 6개월 후에 리먼이 부도가 나면, 더 큰 리먼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때도 다 알 수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간차라는 거예요. 이게 물가를 보고 쫙 올렸는데, 미국은 특히 우리보다는 긴축의 영향이 느리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냥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로 이제 변동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죠. 근데 미국은 거의 이제 고정이고, 그리고 고정도 높은데 고정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그걸 갈아탈 수 있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뭐 갈아태울 수 있는 권리는 차주 돈 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은행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은 좀 느리죠. 왜냐, 특히 미국은 은행 중심이 아니고 시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냥 직접 조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마치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 또 이렇게 쿠션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러다 보니 그게 천천히 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딜레이가 있잖아. 딜레이가 있으니까 쭉 올리다가 뭐 문제 있으면 그냥 막 멈추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 좀 멈췄는데 알고 보니까 좀 느려가지고 몇 개월 후에 그냥 와장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냐면, 주로 이제 긴축이 쫙 해놓고 연준이 이 정도면 됐다, 좀 지켜봅시다. 가 되면 긴축의 영향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럼 약한 곳들이 막 흔들리겠죠. 그럼 약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이힐드지. 하이힐드가 이제 높은 이자잖아. 높은 이자를 왜 줘요? 위험하니까 주는 거지. 그러면 위험할 때 하이힐드를 사면 되겠습니까? 물론 야수들은 살 수 있어도. 그렇잖아. 근데 지금 그래서 시장이 그 자신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냥 하이힐드가 이제 좁혀지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량과 비우량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는 비우량한테도 돈을 잘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도 꽤 괜찮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 활동에 영향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다시 보면
뭐 여기 그때 실리콘밸리로 잠깐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내려가고 있죠. 물론 그 전에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급등을 하나 했더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요것들이 하이힐드 같은 것들이 하이힐드 채권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은 하이힐드를 왜 사겠어요? 로우힐드를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카고 연준에서 이제 금융 상황,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빡신지를 이제 체크하는 금융 환경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로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똑같죠. 같은 시기에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가 잠깐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 요거 두 개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때 터졌다가 내려오고 터졌다가 내려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이걸 지켜보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처럼 또 적극적으로 이 위기가 번지는 걸 막고 있구나. 그래서 연준은 지금 가만 보면은 하이힐드가 높아지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 이게 높아지면 즉시 사단이 나거든요. 보시면 이게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2005년 뭐 이때쯤부터 2007년쯤 되면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왜? 2006년에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꺾이니까 이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2008년 초반에 한창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 베어 스탠스가 작살나면서 좀 튀는가 했더니 그게 좀 수습이 되면서 좀 해결이 됩니다. 여름쯤 되니까 오히려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다시 좀 이게 요게 중요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게. 요때 시장 분위기는 그냥 서브프라임 끝났다. 조정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코스피도 급락을 했다가 1850까지 다시 막 금방 회복을 하고 이때였는데, 이렇다가 갑자기 그때 팡 튀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이제 리먼 부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정시켰어야 되는데 재차 올라가는 거를 컨트롤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어도 약간씩 이렇게 됐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래서 이제 폭발해 보니까 이제 요렇게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게 요 정도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져요. 2009년 3월 정도부터 내려오는 게 확인되면서부터. 그래서 위험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얘는 튀면 즉시 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갔다고 이게 한 게 아니라 꽤 높은 데서 존나 높아질 것 같으면 튀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조금 올라가서 다 팔면 주식 살 수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꽤 높은 상황에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돌파가 나오면 일단은 털고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연준이 2008년에 뭐 그래서 지금 그 좀 비관론자를 얘기해서 뭐 지금 뭐 시장에 저 날뛰는 거 봐라. 저 사실 3월 달에 있었던 거, 그 2008년에도 베어 스탠스 망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실리콘밸리 그거 망했다고 이제 다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좋아하다가 9월 달에 좆됐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시기도 비슷하네. 3월 달에 그랬다가 이제 9월 달에 좆되면 되는 것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2008년하고 그 지금의 이제 S&P 차트를 많이 포개놓고 뭐 비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근데 그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하나의 차이는 연준이 분명히 하이힐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제 연준은 이제 물가와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지, 연준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 안정이라는 단어가 성명서에 들어가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 안정이 뭐겠어요? 그러면 성명서에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멈추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친절하게 답안지에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금융 안정이 때문에 이번 결정에 금융 안정이 고려되었다라는 발언이 어제 파월의 입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부터는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단어가 성명서에 들어가면서부터 확실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제 고생이 좀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겠네. 언제 올라갈지 몰라도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하이힐드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에서는 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좀 느리지만 계속 이제 코어도 제법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뭐 어차피 주거비 빠지면 걔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시니어론 이런 약간 좀 그 채권 중에서는 좀 위험한 것들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크게 교란될 것 같지 않다는 자신감인 것이죠. 그리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터키를 제외한 신흥국 국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되고.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요즘 뭐 가장 핫한 데는 일본이죠. 뭐 일본이 가장 예전에 한 달 전에도 제일 강했는데 지금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지정학적인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 중국도 이제 바닥은 조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잠깐 스킵을 하고 하니까 그 뭔가 자꾸 인하를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뭐 중국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